2016년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과학 풀이합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 힘을 이용한 예시가 전자석과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요, 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4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졸 검정고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2번 빛의 성질은 하고 나왔는데요. 빛의 성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예시가 다 크게 보이고 얕게 보이고 꺾여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랑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굴절의 예시가 되고요. 여기서 4번을 제외한 2번과 3번은 빛의 성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면 분사는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 같은 경우에는 전묘화나 아니면 휴대전화 기기, 휴대기기의 화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1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1은요. F 곱하기 S입니다. 내가 이동한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그 값을 곱해주는 것이죠. 이때 20N짜리를 4m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20N 곱하기 4m 해주시면 80줄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열의 이동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중에서 1번부터 4번 중에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것이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각각 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뜨거운 것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대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전도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웃한 입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복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른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 그냥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다 복사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은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mH. 여기서의 m은 질량, h는 높이입니다. 즉, 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낮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디일까요? C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위치 에너지가 큰 곳은 어디예요? A가 됩니다. 6번입니다. 니크롬선에 전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자, 전압, 전류, 저항 이런 얘기들 나오면 오물 법칙을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나타내시면 자, 지금 아무거나 정합니다. 3, 1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칸 정하셔도 되고 요 칸 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전압 그러면 3은 1 곱하기 R 해서 R은 3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인데요. 여기서 가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물어봤어요. 지금 가 구간에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승화는 고체가 기체 혹은 기체가 고체 둘 다 승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발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럼 기화라고 부르죠. 근데 특별히 증발은 이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날 때 그거를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화 안에 포함된 개념이 되겠죠. 8번입니다.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이 산화구리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얘는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의 질량의 합과 그리고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 2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반응 후에도 10g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인 헬륨 원자의 모형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원자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떼어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있는 얘네들은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같은 경우에 전하량이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또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염화, 은의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 Ag 플러스와 뭔가를 더해서 AgCl이 돼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Cl밖에 없겠죠. 이것을 염화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색 앙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얘의 이름은 보일 법칙이 되겠죠.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진다. 자, 그럼 반비례 그래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을
물을 결합시켜서 화학 반응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산과 염기를 합쳐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의 대표적인 이온인 수소이온과 그리고 염기의 대표적인 이온인 수산화이온을 합치게 되면 물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H2O, 그러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된대요. 얘는 물관이 되겠죠. 물관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긴 한데 얘네는요, 사실 교육과정에 이제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세포들, 이런 것들이 껍질 같은 느낌이 이제 표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장점은 뿌리에서의 세포 분열 장소, 그러니까 뿌리가 길어지게 하는 곳이 생장점. 그 다음에는 세포 분열 장소이긴 한데 요건 줄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형성층이 되겠습니다. 줄기가 굵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형성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입니다. 그림의 동물 구성 단계 중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얘는 세포, 그 다음에 얘는 조직, 그리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관이 되겠고요.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기관계, 그리고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동물에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단계가 요 기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기관계 중에서 소순호배 4가지의 기관계를 더 특별히 배웠었죠.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 요거는요. X형 색체에 있고 이 X형 색체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져요. 이거 외워주세요. 이거는 반성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16번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서로 반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반대쪽도 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빛에너지죠.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완전히 반대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포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죠.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7번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어딥니까? 홍채가 되겠죠. 그 다음 망막 같은 경우에는 상이 맺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정체는 이 빛이 굴절돼서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정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유리체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 있어서 눈의 형태를 이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은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운반하는 거, 영양소나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이 순환,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그리고 배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들어진 이제 세포 호흡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임신 과정 중에서 착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착상은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자리를 잡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은 수정이라고 부르고요. 난소에서 난자가 방출되는 과정은 배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번입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색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인데요. 이 암석에 해당하는 것은 얘는 화성암의 종류예요. 어떤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화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화성암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현무암밖에 없습니다. 자, 1, 2번 같은 경우에는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 그리고 3번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돌하르방은 현무암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대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이때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다라고 하면 성층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성층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안정항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중간권하고 대류권이 있습니다. 중간권과 대류권은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류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죠. 왜?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이때 지진파가 속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얘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P파가 진행이 되다가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그리고 S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과를 못하네요. S파의 특징은 뭐냐면 S파는 액체 상태에서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구간은 뭐가 되겠구나.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3번입니다. 달의 공전인데요. 달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햇빛이 오른쪽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은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다 그림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위치, 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요 오른쪽 부분만 햇빛이 비쳐서 반사되기 때문에 오른쪽 상현달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 나머지 공간들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면 달 같은 경우에 여기 달 써있는 여기 부분은 전체가 다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둥근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름달 혹은 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그림자 부분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삭,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왼쪽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왼쪽이 보이는 달의 이름은 하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때 극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화성이라고 이제 찍어주시면 돼요. 자, 각 행성들의 특징들을 꼭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1번 수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는다라고 하면 금성입니다.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행성이다라고 하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다라고 하면 목성이라고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25번입니다. 다음 별들이 이제 구형으로 모여있는 천체는 하면 구형, 구상, 구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별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면 이제 성단이 되겠고요. 이 성단 중에서도 구형이다라고 하면 구상성단을 찍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나타내 봤는데요. 구상성단과 상기성단의 특징들입니다. 별 개수는요, 구상성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이도 구상성단이 높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붉은 별, 색깔이 붉은 별을 띠게 되고요. 그다음 모양은 이렇게 구형이 됩니다. 자, 반대로 상기성단은 요거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요거까지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